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변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홍윤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수능 D-100을 곧 맞이할 수험생 여러분들께 다양한 수능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모였는데요. 수능 100일이 남은 시점에서의 각 과목별 공부법, 수능 100일의 기적을 바라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한마디 등 유익한 꿀팁들을 모아보았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이 가장 점수도 잘 나오고 좋아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이 가장 안 되는 시간에 국어 공부를 주로 했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에 특히 집중이 안 될 때에는 독서, 문학, 기출문제집이나 리트,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는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지문을 1시간가량 풀었고 또 그 다음 자투리 시간에는 아침에 풀었던 기출문제들을 오답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따로 들으면서 개념을 복습했는데요. 저의 경우는 국어였지만 각자 잘하는 과목을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게 되면 시간을 크게 버리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또 저는 수능 연계교재, 즉 수한이나 수특의 비문학 소재들을 배경 지식으로 숙지하기 위해서 비문학 지문에 나온 소재들을 짧게 요약 정리해 놓은 정리본을 만들었는데요. 이 요약본을 10월부터 틈틈이 꺼내 읽어보면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 모든 과목을 골고루 풀어보면서 시험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실전 감각을 길렀는데요. 이 습관이 수능 때 긴장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인것을 많이 덧붙이자면 국어는 80분 동안 얼마나 시험지를 잘 운영하냐가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저는 수능 100일이 남은 시점에서 국어만큼 연계교재의 중요성이 큰 과목이 없기 때문에 독서와 문학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저는 어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틈틈이 해주었습니다. 국어는 기출문제의 분석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원 문제의 기출분석도 꼼꼼히 해주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지문의 틀이 어떤지, 그리고 이 선지가 어디서 나왔고 왜 나왔는지 등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옛날 기출문제부터 최신 기출문제까지 틈틈이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를 무턱대고 푸는 것보단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내었는지, 그리고 이 선지가 왜 정답인지를 포커싱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학 공부법은 크게 3개, 실전 개념 익히기, 응용력 기르기, 그리고 실수 줄이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실전 개념을 잘 익히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노트에 작성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실전 개념을 익혔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존 풀이를 답습하기보다는 새롭게 배운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응용력을 기르고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실수 노트와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오답 노트를 통해서 자주 틀렸던 문제 혹은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를 복습했고 자주 틀렸던 부분은 따로 실수 노트에 정리해서 이러한 실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수 노트는 제가 실수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고치기 위해 작성한 노트인데요. 제가 이걸 부어체로 작성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6이 아니라 5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거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전에 읽고 들어가면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수학이 제 최대 약점이었는데요. 그래서 닥치고 문제 많이 풀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답을 해도 하루가 다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기본기가 있으면은 100일이 남은 시점에서는 기본기 감을 살리기 위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내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수능 특강 교재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내신이 증명 위주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그런 증명들이 좀 지루하고 풀기 싫을 때마다 수능 특강 교재를 꺼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 과목은 항상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수능 100일 전부터는 간단하게 단어 암기와 모의고사 풀이에만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우선 아침 시간에는 단어장 하나를 반복해서 암기했는데 이때 모든 것을 한 번에 꼼꼼하게 다 암기한다는 생각보다는 가볍게 눈에 익힌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달에 한두 번 있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며 시험 보는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는데요. 실전 감각 기르기가 수능이 다가올수록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해인버처럼 수능 100일 전부터는 단어 위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EBS에서 나오는 그 수능용 영어 단어 교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 영단어를 수능 전까지 5번 정도 반복하면서 단어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외에도 어휘도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에서 나오는 어휘나 문법을 A4용지에 다 정리를 해둔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 다 외운 부분은 X표 치면서 따로 문제집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문제집을 워드로 다시 정리하는 것보다는 수정 테이프로 빈칸을 만들면서 이걸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맘대로 무한대로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에 시험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를 100일 전에 주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수능 과탐을 다 다르게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탐 과목별로 공부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 물리 1을 봤었는데요. 물리 1뿐만 아니라 수능 과목에서도 또 대학 물리나 다른 고등학교 내신 물리를 준비하면서도 중요한 게 단위와 차원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식이 있으면은 좌변이 힘에 대한 식인데 우변이 에너지에 대한 식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정리할 때 검토를 하면서 좌변에 있는 그런 물리량의 단위와 우변에 있는 물리량의 단위가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고득점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일한 화학만인 것 같은데요. 저는 과탐이 아주 취약했기 때문에 제 재수하는 동안 정말 이를 걸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화학은 문제들이 꽤나 정형화되어 있어서 내가 약한 부분들을 모아서 연습을 해주면 정말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준킬러를 풀 때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 때 30분이 아닌 25분으로 맞춰서 여러 번 연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화학 모의고사를 풀 때 내가 보지 못했던 소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모아서 노트에 정리를 해둔 다음에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쉴 때 여러 번 봐주면 스킬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절대 손이 바빠서는 안 되는 과목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생명과학 1을 선택했는데요. 생명과학은 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한 과목이어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도 사설 모의고사와 실수 노트, 오답 노트를 적절히 활용해서 빠르고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은 킬러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와 인강 등으로 매일 킬러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공부했고 이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강을 수강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활용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야옹 과탐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뭐 근수축, 스킬 공부하기 아니면은 뭐 가계도 유전 분석하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영상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익힌 다음에 체화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집을 따로 풀이했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처음 1회차와 2회차에는 그냥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틀렸을 때 1회차에 틀린 부분은 빨간 펜으로 따로 오답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2회차에는 파란 펜으로 오답을 정리한 후에 3회차에 풀이를 할 때는 빨간 펜과 파란 펜이 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회차부터 5회차 정도까지 각각 다른 색깔 펜으로 따로 오답 필기를 했고 수능 정말 직전에는 알록달록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지구과학 1의 경우 저는 기출문제 풀이에 큰 스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우선 다 풀고 사설 문제집과 수능 연계 문제집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헤인벗의 말대로 지구과학은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의문사를 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과목인데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모의고사를 푼 뒤에 내가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오답을 골랐는지 파악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문제가 어떤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주었지? 한마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도 생각을 두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재수를 하면서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저의 유리 멘탈을 단련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제종 다닐 때 저녁 먹고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 돌면서 리프레시도 해주고 그리고 주말에는 늦잠도 자면서 체력을 보충해줬습니다. 저는 되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재수를 하면서 빙기노의 Always Awake랑 Smoking Dreams라는 노래를 되게 잘 들었어요. 가사 내용이 아주 힘이 되니까 여러분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노력한 시간 그 자체를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N수생에 비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불안하고 저 스스로를 잘 믿지 못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노력한 시간을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내가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실패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를 했었고 다행히도 수능 날에는 그 생각 덕분인지 어딘가에서 나온 묘한 자신감 때문에 잘 마무리해서 치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게 멘탈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할 일을 꿋꿋하게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 현역 수능에서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9평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학 성적을 받고 수능 때도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남은 100일가량을 그냥 낭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실패 후에 저의 한계를 미리 규정짓고 실패를 또 예견하는 제 태도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수능날 다가온 행운을 잡을 수 있고 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제 경험담을 통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신 수험생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100일 동안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후회 없는 수험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인법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고 기회는 주어진 자에게 온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건강 잘 챙기고 뒤처졌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진입이 늦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수험생활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다른 도전을 했을 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야 재수 때를 돌이켜봤을 때 저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큰 뿌듯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시면 나중에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도전을 했을 때 나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해요. 지금까지 저희 3명의 수능 100일 남은 시점에서부터의 특별한 꿀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좀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긴장하지 마시고 하던 거 마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홍윤조, 이혜인, 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와 함께는 예비 벗들의 성공적인 수능과 함께합니다.